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불교 공부가 어렵다는 말을 자주 해요. 그런데 공부가 어렵다는 것은 다 똑같아요. 어떤 공부를 하려면은 그 공부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잘 익혀야 돼요. 못 익히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은 그 개념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단어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개념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개념이 있다 없다, 개념 없는 놈, 개념 있는 놈. 그런데 정작 개념이 뭐냐고 그러면 몰라요. 개념을 설명하려면 아주 복잡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렇게만 오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안다 하는 것은 즉 개념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 공부를 해가지고 어디에 도달하려고 하냐면 12입처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개념 자체를 모른다면 어떻게 12입처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개념은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돈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개념의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포착해 보겠어요. 돈,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면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런 단어를 쓰면 개념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돈의 개념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는 것,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되는 것. 제일 순진한 사람은 사전에 정의된 개념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돈은 이렇게 심심한 개념으로 쓰이지 않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돈의 개념은 이 세 가지가 다가 아니죠. 일단 돈의 개념은, 돈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은 왜 이렇게 세 가지로 개념을 설명하냐? 이것은 전부 우리가 약속한 의미예요. 돈은 이 정도의 개념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약속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개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너무 많이 가지면 자유롭지 못한 것이 돈이 돼.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돈은 많을수록 좋아. 사람마다 돈의 개념이 다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돈 보고 눈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돈을 보면 환장한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돈이면 누구든지 굴복시킬 수 있어. 돈에 안 넘어가는 놈은 없거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거만해지고 없으면 비굴해져.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각각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형성한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개념도 있어요. 돈 떨어지면 죽은 목숨이야. 시장 할머니들한테 들었습니다. 돈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 돈은 있어야 돼. 또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어. 우리가 이런 걸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돈의 개념을 전달하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말입니다. 돈은 인격이야. 돈이 어떤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주지만 인격은 돈이 안 돼.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돈은 개인적인 여러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사귈 때 그가 쓰는 말을 내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개념으로 그 말을 쓰고 있는가를 해석해 봐야겠어요. 상대방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돼요. 착한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난 거짓말 안 해.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거짓말을 않기 때문에 그걸 진짜로 받아들여요.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번이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맘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돈의 개념이 많을까요? 인간이 경험 속에서, 돈에 대한 경험 속에서 인간이 개념을 날마다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의 돈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모면하는 사람은 돈을 고맙고 감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아버지 치료를 못했다면 돈을 저주의 대상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돈은 인간의 경험 속에서 개념을 갖게 됩니다. 경험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돼. 첫째는 인과적 결합, 두 번째는 의미 부여. 여기서 의미를 만드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자귀라고 그래요. 자귀 행위를 계속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의미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없으면 사람이 살고 싶을까요? 죽고 싶을까요? 의미가 없으면 사람은 공허함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막 동서남북으로 방황하죠. 나는 살 의미를 못 느껴. 인생이란 무엇인가 막 물어요. 그것은 인생이 대답해 줄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의미를 만드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의미를 부여하죠. 자식을 위해서 산다느니, 어머니를 위해서 산다느니 의미를 부여해요. 이렇게 인과적으로 행위를 결합해가지고 그 인과적 결합 속에서 어떤 의미를 산출해내는 것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한다는 것은 매우 자기중심적인 행위입니다. 똑같이 놀러가서 경험을 해도 똑같이 경험하지를 않아요.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개인의 다양한 경험만큼 개념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하는 개념이 개인에 의해서 부여되면 개인의 삶이 이 개념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죠. 자기가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자기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돈이 경험을, 즉 삶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삶이 돈의 개념을 지배하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념이 경험을 지배하고 경험이 개념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경험하면 경험에 의해서 개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진다는 말은 작유한다는 말이에요. 개념이 만들어지면 개념에 의해서 경험이 이루어져요. 개념은 불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불교는 이 개념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세존이 인간의 인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을 자세히 다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일이 불교의 인식론의 하이라이트예요. 생각보다 복잡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행위를 잘 관찰해 보면 이런 개념 활동을 계속 날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개념은 의미가 있는 단어이다. 정리됐죠? 그 의미는 개인이 만듭니다. 인간은 이미 만들어진 개념을 학습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을 남에게 학습시키기도 해요. 개념은 자기 중심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주관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개념은 없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 수학적인 개념 이런 것은 여기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취급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심리적 개념을 지금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개인이 기억하는 개념에는 자기의 탐욕이 결부되어 있어요. 탐욕이 결부되어 있으니까 그 탐욕에 의해서 개념을 작유하는 것입니다. 작유한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자기 중심적이다 이 말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다 이 말은 자기 탐욕이 그 안에 수반된다 그 말이에요. 개념에 탐욕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개념 활동에는 항상 역치가 작용을 해요. 역치라는 건 이미 공부했는데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극의 세기를 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역치라고 그래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려면은 최소한 이 정도 자극은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역치가 그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극이 가해지면 더 큰 자극을 주어야 반응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기 정신 능력 안에서 형성된 개념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그 탐욕을 행사하면서 그 탐욕의 만족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치가 계속 올라가요. 일상적으로 우리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볼까요? 나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봐요. 나무 하면 사람들은 그 나무라고 하는 단어에 대응하는 실체적인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있지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개념이 실체적이라는 것을 일상적으로 이렇게 익혀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불교 공부를 하기 어려워요. 개념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개인적인 경험 활동 속에서 계속 작유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은 오늘도 작유되고 있고 어제도 작유되고 있었고 내일도 작유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 미운 놈이라고 하는 개념이 실체적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그 사람하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을 고치기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어려워요. 마치 자기 개념을 고치게 되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위기의식을 느껴요. 개념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힘이 들어요. 가끔씩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머릿속에서는, 저 사람의 정신 속에서는 지금 무슨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을까? 누구를 좋아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배신을 당했다고 슬퍼하고 있지 않을까? 계속 개념을 만들어요. 그리고 개념을 만들어서 개인의 의 속에다가 세계의 지도를 만듭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은 개인적으로 개념을 만들어서 정신에다가 세계의 지도를 만들어요. 이 세계의 지도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지도는 무슨 지도냐면 개념의 지도예요.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머릿속에다 그린 개념의 지도를 가지고 그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1차적인 세계는 머릿속에 그려진 개념의 세계입니다. 만약에 이 개념의 세계를 고치지 않는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구원해 준다고 여러분을 꼬드기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뇌를 어떻게 제거해 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개념으로 그린 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생을 사는데, 세상을 사는데 불편하면 그 개념의 지도를 행복한 지도로 조금씩 바꿔가세요. 나와 남편의 지도도 바꿔가고, 나와 시어머니의 지도도 바꿔가고, 나와 친구의 지도도 바꿔가면 됩니다. 개념 중에서 제일 우리를 괴롭히는 개념은 돈의 개념뿐만 아니라 자아에 대한 개념이에요. 누군가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야, 돈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돈의 개념을 바꿔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이 형성한 거대한 개념 덩어리에 맞서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개념에 맞서는 사람은 바로 대중이 죽여버립니다. 왜?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질고 성스러운 사람들은 여러분의 눈에 안 띄게 조용히 살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없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말을 하면 바로 여러분의 공격을 받습니다. 왜? 듣기 싫거든요. 잘못된 자아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생로병사에 헤매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돈의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머릿속에 꽉 찬 돈의 개념 속을 평생 방황하다가 쓸쓸하게 죽어요. 어느 땐가는 돈을 좀 벌어서 잘난 체도 하고 버티기도 하겠죠. 늙어서 초라해지면 비틀거리면 돈이 와서 부추겨 주기도 해요. 간병인들을 많이 사서. 그러나 그게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돈의 개념만큼 자아의 개념도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그 핵심이 뭐냐면 개념이 증식하는 것을 방어하는 거예요. 개념이 증식하면 그 개념은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개념에 사로잡혀서 그 개념 따라 삼계를 윤회합니다. 자아의 개념이 한번 잘못 들어서게 되면 자기와 세계가 분할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세계와 끊임없이 맞서는 거예요. 허무하잖아요. 미국의 소설가 페밍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소설은 읽어보면 전부 허무적인 결말이 나 있어요. 그의 대표작이 뭡니까? 영어로도 만들어졌는데 노인과 바다죠.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날 운이 좋게 큰 물고기가 걸려들지요. 그러나
자기 혼자 물고기를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사투를 벌입니다. 그 사투를 벌이는 장면을 해명이가 묘사를 했는데 참 탁월한 소설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견딥니까? 지난날을 추억하고 또 미래를 막 설계하고 이러면서 이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잖아요. 사투를 벌이면서 노인이 사투를 벌이면서 고생해서 드디어 물고기를 끌고 옵니다. 끌고 왔는데 물고기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상어의 습격을 받아서 뼈다귀만 남은 물고기가 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허무하죠. 인간의 노력은 지극히 힘들고 힘들었는데 결과는 맹탕이죠. 허무지는 왜 생기냐면 자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설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의 개념이 잘못 설정되면 돈 속을 헤매다가 죽듯이 여기서 헤매다 그랬는데 처참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이런 정도만이 아니고요. 과감히 죽이기도 합니다. 형무소도 보내고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생을 삽니다. 돈의 개념이 우리를 슬프게 하듯이 자아의 개념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잘못된 자아의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한 생 동안 세계에 대항해서 사투를 벌이다가 마침내 이 세상에서 희생되어 사라집니다. 이것을 세존이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생겨난 거냐면 자아에 대한 개념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말합니다. 자기와 세계가 이분법적으로 분할되어 있지 않다. 분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인간의 인식 과정의 이러한 사건 때문이다.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